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간 관심이 많았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무너진 건물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현대산업의 퇴출을 외쳐온 시민사회단체는 면죄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내용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에게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모두 8개 동. 이 중 1개 동이 무너졌는데 8개 동 모두 철거하기로 한 겁니다. 현산 측은 철거해서 새 아파트 준공까지 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건축비와 입주지원 보상비 등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3,700억 원가량으로 잡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갑작스러운 전면 재시공 결정에 예비 입주자와 주변 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면 철거를 주장해왔던 예비 입주자들은 일단은 환영. 하지만 입주까지 주거 불안이 걱정입니다. 일단은 대출 규제, 주택수 문제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이라든가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장사를 못해 보상을 주장해온 인근 상인들은 공사 기간 연장이 또 걱정입니다. 공사를 법대로 그러니까 준법 공사를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40층 가까이 되는 건물의 층은 어떻게 할지, 세부 보상은 어떻게 정할지가 남은 쟁점. 광주에서 연이은 참사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산의 퇴출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전면제 시공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에 국토부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시대입니다. 이 국정 목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지역의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각각의 사업들이 이제는 과제를 넘어 임기 안에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과 광주를 잇는 초고속도로 건설 공약 2조 원대 사업입니다. 광주를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로 조성하는 2천억 원대 사업, 5조 원이 투입될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화 등이 광주의 15대 정책과제입니다. 전남은 탄소중립 클러스터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이 15대 정책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이 같은 시도별 정책과제를 거듭 발표했습니다.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모으고 해서 좀 더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국민 보고회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은 당선인 공약에 맞춰 각 시도가 제출한 정책과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당수 지역 정책과제는 국정과제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각의 정책과제를 임기 안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신 만큼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정과제에 빠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나 초광역 경제권 조성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중요 국책 사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낼 수도 없고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역균형발전 3대 가치를 내세운 새 정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와 지역정책과제 이행을 통해 지역 주도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권 의대 설립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위원회는 그제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전라남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대 설립에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목포대 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또 전남을 무시하고 소외시킨 새 정부는 전남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영암군수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권리당원 이중투표 논란을 제기한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 측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배용태, 우승희, 전동평 예비후보 3인으로 재경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오늘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전남 곳곳에서도 기념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식용곤충 시식 등 이색 체험 행사들도 선보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소개합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어린이들. 한 손에 삽을 들고 일일 정원사가 되어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순천만 국가정원에 마련된 정원사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 500명에게는 해바라기와 카네이션 등 다양한 꽃씨 선물도 주어집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충류와 곤충류 1,200여 마리를 한자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시회와 식용곤충 시식 체험도 마련돼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동물도 있고 하니까 너무 애기가 좋아해서 좋아요. 리움 순회전이 한창인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창작 미술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대형 액자로 아이들만의 좀 창작품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린이날 하루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공룡 액자 만들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담양 영산강 문화공원과 어린이 프로방스에서는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나눔 행사가, 해남 공룡박물관에서는 특별 기획 전시와 더불어 공룡 화석 발굴 체험이 진행되고, 구례에서도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난타 공연과 삼행시 짓기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시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2022에서 대형 크루즈선의 여수 입항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선사에서 운행하는 28,000톤급 크루즈가 승객과 선원 등 700여 명을 태우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3차례 여수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이 내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거북선대교 아래의 낭만포차와 해양공원 3곳 국동수영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군 반월 박지도의 할머니들이 출연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초대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랏빛으로 섬을 가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을 소개하고 이곳에 사는 할머니들이 방탄소년단을 초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이 지역민의 인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여순 사건을 소재로 지역 역사학자를 비롯해 인문학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제 오전 나주시 죽산보 인근 호수에서 추락한 경비행기를 인양해 기체 결함 여부 등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나주 죽산보 인근 호수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60대 조종사가 숨지고 함께 탄 지인 1명이 다쳤습니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가 3년 만에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인원 제한 없이 치러집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달 17일 오후 7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노래 공연과 횃불 행진 등 3부로 구성된 전야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17일 오후 전야제에 앞서 80년 당시를 재현하는 민주평화 대행진과 5월 풍물군, 5월 시민 난장도 열 계획입니다. 우리의 전통 장례 문화인 상해와 꼭두를 예술가의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창작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보문복지재단은 기획전시 전 널 위한 꼭두를
오는 7월 17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동국미술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남웅, 이경주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설치 작품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작품 60점이 전시됩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새 병원 신축과 관련해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그제 열린 공청회에서 새 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신축 예상 용지와 예산 조달 방법을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은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조선대학교 정문 근처에 1000병상 규모의 새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목포 11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는 2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3도가량 높으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장성 6도, 담양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27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5도, 강진 2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오늘 밤부터 서해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내리는 곳들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